안녕하세요, 리암쌤입니다. 여러분들 화면 앞에 놓인 이 문장 해석 잘 되시나요? 뭔가 다 아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해석이 잘 되지 않죠? 아마도 여기에 있는 풋오프라는 단어 때문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원어민과 대화하거나 아니면 미드를 보다가 해석이 막히는 대부분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동사들을 영어에서는 구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구동사를 여러분들이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동사의 모든 개념을 한 방에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구동사의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앞에는 이렇게 동사가 위치하고요. 동사 뒤에는 이렇게 전치사나 부사가 나오는 생김새를 하고 있는데요.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 뒤에 오는 게 전치사인지 부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전치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편의상 전치사로 통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동사의 생김새를 보니까 어떤가요? 생김새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친숙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구동사가 왜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구동사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구동사를 공부하실 때 각각의 구동사들을 이렇게 하나의 개별 단어들로 인식하고 외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구동사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동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래야 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사 풋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전치사들의 의미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의미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즉,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외울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동사와 전치사의 의미 조합으로 내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낸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하시고 왼쪽의 시선으로 구동사를 접근하시기 때문에 구동사 공부가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대충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아직 확 와닿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구동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눈앞에는 풋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풋은 무언가를 위치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라는 뜻을 가진 업이라는 전치사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둘의 의미를 조합하면 위에 무언가를 위치시킨다는 의미가 나오게 되겠죠? 네, 풋업의 의미는 위에 무언가를 위치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생각보다 시시한가요? 근데 구동사는 원래 구동사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이런 기본적인 의미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에게 풋업이 뭐냐고 물어봐도 이 이상으로는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구동사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구동사는 그 자체로는 큰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맥락 속에서 사용되었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락이 있어야만 구동사의 최종 의미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맥락이 주어진 상황에서 구동사 put up의 여러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put my hand up to ask a question. 우리는 아까 put up이 무언가를 위에 위치시키는 동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맥락까지 고려해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질문을 할 목적으로 손을 put up, 즉 위에 위치시켰다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put up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손을 들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쉽죠? 그럼 이 문장에서 put up의 의미는 어떨까요? We are going to put up a fence to protect against thieves. 이번에는 put up의 대상이 손이 아니라 fence, 즉 울타리네요. 도둑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fence를 put up, 위로 위치시킨다. 여기서 put up은 건물이나 펜스 같은 구조물들을 위로 올리는 행위, 즉 건설하다가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They put up the price by $30. 이번에는 put up의 대상이 가격이네요. 가격을 $30만큼 put up, 위로 위치시켰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는 숫자나 양을 올리다, 증가시키다의 의미입니다. 어떤가요? put과 up 두 단어의 조합으로 의미를 만들어낸 뒤 맥락에 맞게 해석만 해주면 의미를 파악하기 쉽죠? 이게 바로 구동사의 묘미입니다. 그럼 이번엔 같은 방식으로 put off의 뜻도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ut은 위치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off는 떨어져서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땅에서 멀어지면서 이륙하는 것을 take off라고 하죠. 그럼 put과 off 이 둘의 의미를 조합하면 무언가를 멀리 위치시키는 동작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뭐죠? 그렇죠. 여기에 맥락만 주어지면 됩니다. I'm really busy this week, so I have to put the meeting off. 해석하면 이번 주에 내가 정말 바빠서 미팅을 put off, 멀리 위치시켜야 할 것 같아 라는 의미네요. 여기서 멀리 위치시키다의 구체적인 의미, 감이 오시나요? 이 문장에서 put off의 최종 의미는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댓글을 통해 내가 추론한 게 맞는지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구동사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동사들은 이렇게 의미가 유사한 한 단어짜리 대체 단어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의미가 비슷하다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원어민들은 뭐하러 이렇게 여러 단어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사실 그 이유는 이 둘이 사용되는 언어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동사는 보통 구어, 즉 스피킹 상황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한 단어 동사는 문어, 즉 격식적이고 라이팅적인 상황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문이나 학술지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일상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죠? 굉장히 딱딱하고 부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의 구동사는 바로 이런 딱딱함을 풀어주고 훨씬 더 스피킹을 자연스럽게 들리게끔 만들어주는 단어들인 것이죠. 한국어로 굳이 예를 들자면 이 두 문장 속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상 대화할 때 어떤 단어를 더 자연스럽게 쓸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견 다 똑같아 보이는 구동사들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화면에 제시된 단어들은 동사와 전치사로 구성된 구동사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해 보이지만 이 셋은 사실 전부 사용하는 패턴이 다른 구동사들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먼저 eat out과 look after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at out은 말 그대로 밖에서 먹는 것, 즉 외식하다라는 뜻의 구동사입니다. 그래서 I will eat out 이라고 하면 나 외식할 거야 라는 뜻이죠. 이 자체로 이 문장의 의미는 완결됐죠? 뒤에 무언가가 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돌보다는 뜻의 look after는 I will look after 까지만 말하면 의미가 불완전합니다. 나는 돌볼 거야 라고 한 건데요. 돌본다는 행위는 반드시 무엇을 돌볼지까지 이야기해줘야 되죠. 가령 아이를 돌본다든지처럼 말이죠. 이를 목적어라고 하는데 look after는 eat out과는 달리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구동사입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필요한 구동사라고 하더라도 목적어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돌보다는 뜻의 look after와 옷이나 신발 따위를 벗다라는 뜻의 take off는 모두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take off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구동사 뒤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올 수도 있습니다. take off와 같이 목적어의 위치가 이렇게 두 가지인 구동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목적어 자리에 the shoes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명사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대명사들이 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처럼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만 올 수 있고요. 이렇게 전치사 뒤로 대명사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동사의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내용이 많아서 익숙지 않으셨던 분들은 여러 번 영상을 돌려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오늘 내용을 완벽히 숙지했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제가 올릴 구동사 영상들과 여러분들의 개인 교재를 병행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